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자,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총 8문제가 나왔는데 이 8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에 보게 되면 상품명별로 상품 코드가 1이나 2로 끝나는 그 상품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판매 수량을 B의 3에서 B의 5번 그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표 1번 그럼 표 1번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상품명별로 코드, 상품 코드가 1이나 2로 끝나는 그 상품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량을 이곳에다 이제 구해라. 그겁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을 내가 만약에 계산하겠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상품명이 녹음기여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세탁기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제 카세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상품명별로 두 번째로 큰 판매 수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상품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었죠. 그때 이제 상품 코드가 1이나 2로 끝나는 그 상품 중에서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상품 코드를 쭉쭉쭉 보게 되면 상품 코드가 이제 여러 글자로 돼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끝나는 글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글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마지막 글자가 1이나 2로 끝나는 그 상품 중에서 두 번째로 이제 큰 판매 수량을 이제 이곳에다가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조건이 상품명도 이제 만족을 해야 되고요. 상품 코드도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상품명별로 그리고 상품 코드가 1이나 2로 끝나는 그렇게 나오면 이 상품명에 붙어있는 이 조건과 상품 코드에 붙어있는 이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두 번째로 큰 판매 수량을 이곳에다가 구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큰 판매 수량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함수 중에서 우리가 라지하고 i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비교해주고 두 번째로 큰 그 판매 수량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할 건데, 그때 이제 if도 같이 열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는 조건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쓸 거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조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또 가로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뭐를 구할 거예요? 우린 판매 수량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 그거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판매 수량을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우리가 if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판매 수량을 이제 내보내달라. 그 내보낸 그 판매 수량을 가지고 라지 큰 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몇 번째로 큰 값 구해라.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1번에다가 상품명을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될 거고, 조건 2번에다가 이제 상품 코드를 이제 비교하는데 그때 이제 상품 코드에 대해서는 상품 코드가 1이나 2로 끝나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품 코드가 이제 1로 끝나도 되고 2로 끝나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상품 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이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 2번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조건 2번을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1이랑 똑같냐 2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이랑 똑같냐 그 조건을 따로 이제 가로로 묶어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랑 똑같냐 그걸 이제 또 우리가 가로로 묶어 써주면 되겠죠. 그때 얘는 이 상품 코드 하나만 봤을 때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오화를 쓰면 되는데 지금 문제상에서는 오화라는 함수를 써라 그런 말이 없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오화로 묶어주면 안 돼요. 오화로 묶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더하기라는 요 기호로 우리가 이제 묶어줄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엔드 조건을 나와서 우리가 엔드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엔드라는 함수가 없을 때는 조건과 조건을 우리가 곱하기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OR을 내가 써야 되는데 OR라는 함수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조건과 조건을 더하기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이 첫 번째 게 있고 조건 두 번째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우리 조건을 서로 이제 비교하게 되면 이 조건을 이제 비교했을 때 참이라는 값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false라는 거짓이라는 그 값이 나올 때도 있겠죠. 우리가 true라는 그 값이 만약에 나왔다. 이 true를 우리가 이제 숫자로 고치게 되면 이제 1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false라는 이 값은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조건 1과 2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조건을 서로 비교했을 때 둘 다 이제 거짓이 나올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에 게 이제 거짓이고 뒤에 게 이제 참일 때도 있겠죠. 그리고 앞에 게 이제 참이고 뒤에가 이제 거짓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참인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겠죠. 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비교했을 때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이렇게 이제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값을 서로 이제 곱하기로 묶었을 때랑 더하기로 묶었을 때 그때 이제 비교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더하기로 묶었을 때 곱하기로 묶었을 때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하고 곱해라. 그러면 0이 나오겠죠. 그리고 0 곱하기 1은 0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1 곱하기 0도 0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1 곱하기 1일 때만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값들을 서로 이제 더하기로 묶게 되면 0하고 더해버리니까 0이 나오겠죠. 그리고 0 더하기 1은 1이니까 1이라고 나올 거고요. 1 더하기 0은 이제 1이니까 1하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숫자 1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true하고 true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하고 더하게 되면 이제 참이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더하기로 묶었을 때 곱하기로 묶었을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때 이 결과를 잘 보세요. 자, 지금처럼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값들이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값들을 서로 이제 곱하기로 묶었어요. 곱하기로 묶게 되면 언제만 참값을 가져요? 둘 다 1일 때만, 둘 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만 지금처럼 true다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우리 곱하기요. 해서 곱하기가 and의 역할을 해줍니다. 둘 다 참일 때만 참값을 갖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요. 이 더하기는 우리 두 개의 조건에 있을 때 그 두 개의 조건을 서로 비교했을 때 지금처럼 하나라도 이렇게 참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그때는 이제 참이라는 값이 다 나온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한 개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면 무조건 참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우리 더하기요. 해서 이 더하기가 이제 오화의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해서 우리 상품 코드에 대해서 1이나 2로 끝나는 그랬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해서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그 조건이랑 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조건이랑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요거 먼저 계산할 때 그때 이제 더하기로 묶어 달라. 그 얘기가 오화 조건을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상품명에 대한 그 조건을 우리가 쓸 거고 뒤에 있는 이 조건에서는 상품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을 쓸 겁니다. 그때는 이제 곱하기로 묶었죠. 곱하기로 묶었으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할 때만 이제 참이라는 값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and나 or라는 그런 조건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더하기가 됐든 곱하기가 됐든 그런 걸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일단 라지로 우리가 시작하면 되겠죠. 라지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if 함수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쓸 겁니다. 첫 번째 조건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상품명 중에서 노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할 거예요. 해서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이 상품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이 노궁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조건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이제 다 물어봤으니까 이제 가로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겁니다.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시작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안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쓸 거라고요. 그때 이제 상품 코드가 1로 끝나냐 아니면 2로 끝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상품 코드에 대해서 물어볼 게 두 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1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로 먼저 한번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상품 코드가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품 코드가 이 상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일단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라이트라는 요 함수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해서 라이트라고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 꺼내 달라. 그러면 상품 코드의 이제 마지막 글자, 끝나는 글자를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꺼내 온 게 이제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제 상품 코드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거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랑 똑같냐?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거 이제 물어볼 거니까 또 가로 열어주고요. 또다시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 열어주면 되겠죠. 해서 라이트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만 꺼내 달라. 그게 이제 꺼내온 게 이제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2랑 똑같냐? 그거 이제 다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다 끝났어요. 상품 코드에 대한 조건이 모두 다 끝났으니까 그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작성한 이런 모든 조건들을 전부 다 이제 만족을 했을 때 컴마 찍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우리는 판매 수량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 수량을 내보내달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라지 함수에 번째를 이제 찍어주면 되죠. 라지가 이제 큰 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몇 번째로 큰 값 구해달라?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2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라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식 쓸 거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면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왜 틀렸는지 보자고요. 지금 식이 지금 여러 줄로 돼 있어서 이게 잘 안 보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식을 다 쓰긴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번 빵 하고 이제 누를게요. 자,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틀린 게 얘가 틀렸어요. 얘가 틀렸어요. 여기서 이제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얘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우리 여기서 사용한 이 라이트 함수요. 우리가 이제 문자 열에서 어떤 특정 글자를 이제 꺼내올 때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죠.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라는 이런 함수들은 우리 함수 이름 자체가 텍스트 함수입니다. 텍스트 함수에 이제 미드, 레프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텍스트 함수다. 그러면 텍스트가 이제 문자라는 뜻이죠.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미드, 레프트, 라이트를 가지고 뭔가 결과값을 추출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추출된 그 결과값은 문자로 이제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라이트 함수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왔어요. 그 꺼내온 게 이제 문자겠죠. 텍스트 함수니까 문자겠죠. 문자로 이제 꺼내왔는데 뒤에서 이제 물어볼 때는 숫자 1이랑 똑같아? 숫자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고요. 문자 1과 숫자 1은 같아요? 다르죠? 문자 2랑 숫자 2랑 같아요? 다르죠? 다르니까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걸로 뭔가를 내가 값을 추출을 해내면 그거는 이제 무조건 문자로 가지고 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값을 비교할 때 지금처럼 숫자 1이랑 똑같아, 숫자 2랑 똑같아, 그게 아니라 문자 1이랑 똑같냐, 문자 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때 이제 문자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할 때 우리가 1에다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붙여주고 2에도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정상적으로 이제 값이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식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쌍따옴표로 1을 묶어주고 2라는 값도 우리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자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게요. 그것만 이제 딱 수정을 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렀더니 이제 15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체육엔들에서 이제 아래쪽 카세트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세일 주소 쓴 것들 중에서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상품명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
우리 상품 코드를 오른쪽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문자 1이랑 똑같냐 문자 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비교하겠죠. 그리고 상품명을 비교할 때도 무조건 이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매 수량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도 무조건 이곳에 들어있는 이 판매 수량을 이용해야 됩니다. 해서 이 범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해서 이 범위 전부 다 F4번 눌러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여기도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 여기도 F4번 여기도 F4번 해서 이렇게 이제 전체 달러 붙여주고 다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 번만 누를게요. 누르고 나서 다시 식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셀 주소 쓴 게 또 A의 3번 셀 요것도 있습니다. 요 A의 3번 셀이 지금 요거 녹음기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A의 3번 셀을 우리가 찍어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녹음기를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세탁기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카세트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우리 식에서 A의 3번 셀을 찍은 거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달러를 붙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체육엔들만 쭉쭉쭉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체육엔들이요. 체육엔들 쭉쭉쭉 했더니 15다, 18이다, 2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 써놓은 거랑 똑같이 이제 작성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죠. 그때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시작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가로 열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로 닫아준 거.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가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 코드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상품 코드가 1로 이제 끝나는지 2로 끝나는지 그거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로로 묶어서 첫 번째 조건 1이랑 똑같아 문자 1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상품 코드가 이제 1이나 2로 끝나는 상품 그랬으니까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5화로 묶어주면 되는데 문제상에서 이제 5화 함수를 쓰게끔 그렇게 이제 나오지 않았죠. 5화 함수를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이 두 개의 조건을 더하기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 작성한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 그때 어떤 값을 내보내달라?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판매 수량을 내보내달라. 그러면 지금 이 if 함수만 봤을 때 이 if 함수에서 나오는 게 이 안에다가 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판매 수량이 이제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추출된 그런 판매 수량 중에서 라지 큰 값을 구해달라. 몇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해서 라지라는 요 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만큼이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데이터들 이곳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라지 큰 값을 구해달라. 몇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작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조건 1과 조건 2를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문제처럼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때 우리 오화 함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뭘로 묶어준다? 더하기로 묶어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상품명별로 판매 수량이 이제 20개 이상인 그 상품수를 표 1번에 이제 C의 3에서 C의 5번 그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계산해서 이제 상품 수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일단은 상품명이 녹음기여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이 20개 이상인 그 상품들의 개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몇 개인지 그걸 이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이 지금처럼 두 가지가 붙었죠. 상품명이 일단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이 2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세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count if s 요 함수 어떻게 생겼지 그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조건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럼 또 조건 범위 컴마 우리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그 뒤에다 계속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 컴마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돼요. 해서 네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계속해서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count if s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쓸 수 있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써주고 세 번째 조건도 써주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계속해서 써주면 이 모든 조건들을 전부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걸 쓰면 되는데 이 count if s랑 생김새가 이제 비슷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두세요. 아직 나 형식 못 외웠습니다. 그러면 같이 외우라고요. 형식이 되게 비슷해요. 자, 그 함수가 이제 어떤 함수가 있냐? 우리 sum if s라는 요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도 있습니다. sum if s 같은 경우는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할 그 범위를 우리가 잡아주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범위 뒤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 sum if s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아이가 우리 average if s가 있습니다. 그래서 average 요 sum이라는 글씨 대신에 우리 average로 이렇게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 뒤에 생김새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sum if s다, average if s다. 여기에도 if 뒤에 s라는 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count if s처럼 여러 개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count if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썼을 때 이 조건들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몇 개인지 그냥 개수만 세주면 되죠. 근데 sum if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조건들, 이 여러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의 합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거에 이제 합을 구해줘야 되는지 그 계산할 범위를 우리가 이제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average if s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조건을 쓰게 되면 이 여러 개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어떤 거에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는지 그 계산할 범위를 우리가 찍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sum if s랑 average if s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범위가 이렇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계산 범위만 빼면 우리 count if s랑 완전히 생김새가 똑같다고요. 해서 요 세 가지 함수는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함수는 외울 때 함수 형식을 외울 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라고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count if s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녹음기 요거 좀 찾을게요. 요거 이제 찾을 때 우리는 상품명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녹음기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뭐 찾으면 돼요? 판매 수량이 이제 20개 이상인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수량을 쭉쭉쭉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고요.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달라? 우리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크거나 같다 20하고 이렇게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우리 count if s 가로 닫아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4개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하려면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상품명을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우리가 녹음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고 판매 수량을 비교할 때도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20개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 이 두 개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A에 3번 셀 찍은 거요. 내가 이제 첫 번째 칸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녹음기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칸을 비교할 때는 세탁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을 비교할 때는 카세트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A에 3번 셀 찍은 거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 누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들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4개다, 1개다, 3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두 개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A의 3이랑 A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범위에서 얘가 이제 판매 수량이 들어있는 그 범위죠. 이 판매 수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20 이상인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세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때는 지금처럼 크거나 같다 20을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함수 형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쓸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전부 다 이제 제가 표현을 했다고요. 근데 여기 거는 쌍따옴표 묶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썼는데 첫 번째 조건을 쓸 때는 그냥 제가 쌍따옴표 없이 그냥 A의 3번 셀을 찍었어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은 거는 특정 데이터를 이제 찾을 때 우리가 뭔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준다고요. 근데 지금처럼 내가 비교할 값이 특정 셀에 들어있을 때는 그냥 그 셀 주소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셀 주소를 우리가 찍을 때는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는다 안 묶는다 묶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값을 직접 써주냐 아니면 셀에 있는 걸 이용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보자고요. 지금 요 식이 만약에 똑같이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서 A의 3번 셀에 만약에 녹음기라고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녹음기랑 똑같은 거 찾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녹음기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값이 여기 A의 3번 셀에 들어있기 때문에 A의 3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찍어준 거예요. 값을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주는 거고 특정 셀에 들어있을 때는 지금처럼 셀 주소만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개 이상인 것도 지금은 우리 20이다 해서 그 데이터 값이 어디에 특정 셀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같다 20하고 이렇게 써줬지만 만약에 20이라는 그 데이터 20개다 해서 20이란 그 데이터가 만약에 요 셀에 이제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20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거나 같다 20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해당 셀만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크거나 같다 요거 이제 부등호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3번 셀에 만약에 20이라는 요 개수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지금처럼 뒤에 3번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주면 안 되겠죠. 해서 셀 주소기 때문에 그냥 쓰는데 이 앞에 써놓은 이 부등호랑 이 뒤에 셀 주소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랑 서로 연결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처럼 요 세 가지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방법 요런 거 이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서 우리 CA 10번에서 CA 25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변경 코드라는 거를 계산해서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변경 코드라는 거는 상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있대요. 우리 상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 보니까 이제 가나다 하고 이런 글자들이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상품명의 첫 번째 글자로 변경해라. 상품명에 보니까 지금 첫 번째 글자가 녹이다, 카다, 세다 하고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죠. 이 글자로 이제 변경을 시켜서 이곳에다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의 첫 번째 글자가 이제 녹이라는 이 글자니까 우리가 변경 코드를 이제 표시할 때 녹 001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상품명의 첫 번째 글자가 이제 카니까 그때 이제 상품 코드에 나 002라고 써져 있죠. 그때 이제 요 나라는 글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카를 집어넣어서 카 002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표시하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fixed라는 함수 나왔고요. 우리 텍스트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substitute라는 요 함수 나왔고요. left, right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거 이제 fixed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는 지정된 그 자릿수에서 반올림을 해서 텍스트로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함수가 우리 fixed라는 요 함수고요. 우리 텍스트라는 요 함수는 숫자를 표시 형식에 맞게 이제 변경한 다음에 그걸 이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텍스트라는 요 함수고요. 그
그 다음에 우리 substitute라는 요 함수는 문자열의 이제 일부를 찾아서 다른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그 함수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substitute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함수 이름부터 쓰자고요. 우리 substitute 하고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요. 우리가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인수 1을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인수 2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텍스트에서 이 인수 1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인수 2로 변경해달라.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텍스트라는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이 상품 코드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이 상품 코드를 먼저 찍어주고요. 이 상품 코드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글자, 이 첫 번째 글자 가라는 글자를 먼저 찾아요. 찾은 다음에 우리가 녹이라는 글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상품 코드에서 이제 첫 번째 글자를 우리가 꺼내 올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가라는 글자를 꺼내서 그 가라는 글자를 찾아달라. 그거를 이제 인수 1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글자를 찾아서 상품명에서 또 left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첫 번째 글자를 꺼내와요. 꺼내온 그 글자로 이제 변경을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수 2에다가 우리가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함수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substitute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쓰고 나서 우리는 맨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 상품 코드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근데 이 상품 코드에서 어떤 글자를 찾아라? 첫 번째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 글자를 찾아올 때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 첫 번째 글자를 꺼내 달라. 그 글자를 찾아서 어떤 글자로 바꿔달라? 우리 상품명의 첫 번째 글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left라고 쓰고 상품명에서 왼쪽에서 이제 하나 꺼내 온 거 그걸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쓰게 되면 요 left라는 요 함수에서 이제 가라는 글자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요 left라는 함수에서는 이제 녹이라는 글자를 이제 찾아주겠죠. 그러면 A의 10번 이 셀에서 가라는 글자를 찾아서 그 글자를 녹이라는 글자로 이제 변경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함수 이름 써주고 A의 10번 셀에서 뭘 찾아라? 우리 left라는 함수 써서 이 상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 가라는 글자를 찾아라. 가라는 글자를 찾아서 어떤 글자를 바꿔달라? 이 뒤에서 나오는 그 글자를 바꿔달라. 여기서도 이제 left라는 함수를 썼죠. 그때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녹이라는 그 글자를 이제 꺼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품 코드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상품 코드에서 가라는 글자를 찾아서 녹이라는 글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보게 되면 2의 10번에서 2의 25번 그 영역이 있대요. 자, 2의 10번에서 2의 25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이 판매 단가요. 자, 여기에다가 상품 코드랑 이제 판매 수량 이 두 가지에 따른 판매 단가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판매 단가를 구할 때 우리가 상품 코드랑 판매 수량 이 두 가지를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F의 2번부터 I의 4번 그 영역 표 2번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코드 표다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상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이용해라. 상품 코드에 보니까 지금 첫 번째 글자가 가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 첫 번째 글자를 이제 참조해서 지금 여기 코드 보니까 다라는 글자가 써져 있고 기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매 수량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이 위에 보게 되면 0이다, 10이다, 20이다, 30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 판매 수량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데이터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판매 수량이 이제 38이니까 38에 이제 해당하는 그 단가를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곳에다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한 함수가 left하고 hlook match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요 세 개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상품 코드에서 이제 첫 번째 글자를 우리가 꺼내 올 때는 우리가 이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hlookup이 나왔어요. hlookup이 나오고 이제 매치가 나왔는데 우리 hlookup이라는 요 함수가 우리 행참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코드표를 이제 참조를 해야 돼요. 코드표를 이제 참조할 때 문제에서 F2에서 I의 4번 그 영역을 이제 참조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이 영역을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첫 번째 행에 들어있는 게 우리 전부 다 이제 판매 수량입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 수량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그때 이제 우리가 상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만약에 다라면 이곳에 있는 이 단가들을 쭉쭉쭉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때 우리 문제에서 이제 h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량을 가지고 이제 행 단위로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해서 이런 단가들을 우리가 전부 다 꺼내 와야 됩니다. 그때 이 상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이제 가도 있고 나도 있고 다도 있거든요. 가나다 하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다일 때는 이 범위를 내가 참조를 했을 때 행 번호를 이제 이 행에 있는 이 단가들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나 나일 때는 이제 기타다 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3행에 있는 그 데이터, 그 단가를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에 따라서 이제 행 번호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hlookup이라는 그 함수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참조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참조 범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행 번호를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참조할 그 범위가 지금 이만큼이죠. 이 범위는 내가 어떤 판매 단가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다가는 무조건 이제 달러를 전부 다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그 옵션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 true라는 이 옵션이 있는데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이 true라는 옵션은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또 false라는 이 값이 있죠. 이 false라는 거는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false라는 요 옵션을 쓰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true다 false다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참조 이만큼을 참조하겠다. 그때 얘네들은 이 단가가 우리 첫 번째 행에 써져 있는 게 우리 수량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 수량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값에다가 38 요걸 이제 찍어주면 될 거고요. 참조 범위는 지금 요만큼 코드표를 이제 참조하겠다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될 거고 그때 이제 옵션부터 좀 보자고요. 내가 지금 판매 수량은 38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38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38이 없죠.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이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가 옵션을 쓸 때 이제 true라는 옵션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생략하고 그냥 쓸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상품 코드에 따라서 이제 행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상품 코드에 첫 번째 글자가 만약에 다라는 글자가 들어있다면 내가 지금 참조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다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 그때 이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상품 코드가 만약에 가가 됐든 나가 됐든 이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3행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일 때 나일 때는 전부 다 이제 기타에 포함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품 코드가 어떤 글자로 이제 시작하냐에 따라서 행 번호가 이제 2행이다 3행이다 해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가 만약에 이곳에 있을 때는 이제 행 번호 2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곳에 이제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 상품 코드 이제 위치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지금 이 범위에서 지금 가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나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다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다일 때는 그 위치 값이 이제 1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나 나일 때는 이제 여기 기타에 이제 해당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매치라는 그 값을 가지고 위치 값을 찾을 때는 1하고 2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행번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행이다, 3행이다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매치에서 나오는 그 결과값에다가 우리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전부 다 이제 1씩 차이 나니까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더하기 1을 해서 만약에 매치에서 그 결과가 1이 나오면 더하기 1을 해서 이제 2로 만들어주고, 만약에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구한 그 결과가 2가 나온다면 더하기 1을 해서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매치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행번호 구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매치라는 함수도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요. 매치라는 함수는 이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매치라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우리 -1이라는 옵션을 쓸 때가 있고, 0이라는 옵션을 쓸 때가 있고, 1이라는 옵션을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요 -1이라는 요 옵션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매치라는 함수에서 이제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하겠죠. 그때 그 범위의 값이 이제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쓰는 게 -1이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요 옵션은 범위의 값이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옵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0이라는 이 옵션은 그 범위의 값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옵션입니다. 해서 이 범위의 값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1이 됐든 -1이 됐든 0이 됐든 이런 옵션을 우리가 이제 써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을 이제 우리가 범위에 찾는데, 그때 이제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찾아주는 게 우리 -1이고요.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을 값을 이제 범위에 찾겠죠. 그때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범위에서 이제 내가 찾을 값을 찾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주세요. 그렇게 쓰는 게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범위를 요만큼을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요만큼 설정해서 상품 코드에서 이제 첫 번째 글자를 꺼내와서 이 첫 번째 글자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그 위치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다라는 글자가 있고 기라는 글자가 있을 때 우리 기역 니은 순서대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내림차순 되어 있죠. 내림차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지금 범위를 이만큼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찾을 값은 우리가 이 상품 코드에서 이제 왼쪽에서 하나 꺼내와서 요 가라는 글자를 꺼내올 거예요. 꺼내온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범위에 찾아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다라는 글자가 있고 기타가 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우리 기타라는 값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1을 쓰게 되면 얘는 -1이라는 이 옵션은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줍니다. 그러면 기타보다 가가 작아요. 그러니까 가보다 이제 큰 거 그러면 이제 기타하고 다하고 두 개가 포함되지만 이 두 개 중에 가장 작은 값으로 구해주기 때문에 우리 기타가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상품 코드가 가일 때는 이제 기타의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할 때 가라는 글자가 작고 가보다는 기타가 더 크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 기타가 가보다 더 크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정렬해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기 이제 가라는 글자가 있고요. 나라는 글자가 있고 다라는 글자가 있고 지금 기타라는 글자가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요 네 글자를 이제 정렬 좀 한번 시켜볼게요. 정렬을 시키면 이제 어떤 게 큰지 작은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정렬을 시킬 때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가가 제일 작고 다가 제일 크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해서 기타라는 글자보다 가가 더 작습니다. 해서 가보다는 기타가 더 크고 기타보다는 나가 더 크고 나보다는 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가나다가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교할 때 다하고 기타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값을 가지고 크기를 이제 제가 비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을 값으로 만약에 두 번째 데이터 요거 이제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계산할 때는 이제 상품 코드에서 한 글자를 꺼내오면 이제 나라는 글자가 되겠죠. 그게 이제 찾을 값이고 우리가 이 나라는 글자를 이제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이 범위를 우리가 여기를 이제 설정을 할 거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은 이제 -1로 이제 쓰면 이 -1이라는 옵션은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이제 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글자를 봤을 때 다하고 기타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는 지금 얘는 기타 쪽으로 가는 게 맞죠? 다일 때만 다가 나오고 가가 됐든 나가 됐든 이런 값이 있을 때는 우리 기타 쪽으로 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나라는 글자랑 기타라는 글자 크기 한번 보세요. 나가 커요? 기타가 커요? 나라는 글자가 더 크죠? 근데 우리가 이제 -1이라는 옵션을 썼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보다 나라는 그 글자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한다고요.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그러면 나라는 글자보다 큰 거는 다밖에 없어요. 다밖에 없기 때문에 요 다를 이제 찾아줍니다. 그러면 나라는 글자가 들어있을 때는 결과값이 정상으로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다라는 글자를 만약에 찾을 값으로 내가 썼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라는 글자를 이제 찾는다고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다라는 글자를 찾는다고 봤을 때, 우리 범위를 이만큼을 잡고, 다를 이제 찾아달라. 그때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1을 쓰게 되면,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는다 그랬죠? 그러면 같은 값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나일 때, 상품 코드가 이제 나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매치라는 함수에서 우리가 범위로 지정할 때 이 범위를 이용해서는 지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해서 우리가 이 범위를 직접 만들어서 써야 돼요. 어찌됐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다일 때는 그냥 다가 나오면 될 거고요. 그리고 가나 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이제 기타 쪽으로 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범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이 범위를 만들어서 쓰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나다 기타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했을 때 다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고 가가 있고 그 순서대로 있다고요. 만약에 이 코드표가 다하고 기타가 아니라 만약에 다라는 글자가 들어있고 만약에 나라는 글자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가하고 이제 나하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범위로 여기를 지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찾을 값을 만약에 가를 찾아달라. 가의 위치를 찾아달라. 그때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이 범위가 내림차순 돼 있으니까 이제 -1을 썼다면 그때 이제 가의 위치는 이제 어디로 나와요? 가의 위치는 나로 나오겠죠. 왜요? 가가 커요? 나가 커요? 나가 더 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가니까 가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보다 큰 거 그러면 이제 나도 해당되고 다도 해당돼요. 이 두 가지 값이 모두 다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이제 나의 위치 이 위치가 이제 가의 위치로 그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럼 가일 때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일 때 보세요. 상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꺼내왔는데 그 글자가 이제 나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크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작은 값 찾는다 그랬으니까 같은 값이 이제 나랑 똑같으니까 이 두 번째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다일 때는 다랑 똑같은 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값이 그냥 나올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만약에 범위의 값이 다하고 나가 들어있다면 가일 때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올 거고 나일 때도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오고 다일 때는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지금 이 코드표에서 지금 이 범위가 다하고 기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값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요 범위, 이 범위를 직접 만들었을 건데 그때 이제 만들 때 다하고 나 이 두 글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범위를 직접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범위 만들어서 쓰는 거를 제가 요 끝에 칸에다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매치요. 자, 매치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 써주고요. 그때 이제 찾을 값이요. 찾을 값은 우리가 지금 상품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만 꺼내 와야 되겠죠. 해서 레프트라고 써주고 이 상품 코드에서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한 글자 꺼내 오겠죠. 그 값을 이제 찾아라. 찾는데 이제 어디서 찾냐? 우리가 이 범위에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범위의 값을 직접 만들어 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범위의 값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중괄호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중괄호로 묶어서 자, 우리 다라는 글자가 있다. 그리고 나라는 글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값들 중에서 찾아라. 그때 이제 옵션은 뭐다? 우리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옵션을 이제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매치라는 그 가로 닫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채우기 좀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 가일 때, 나일 때, 가일 때, 나일 때 요게 전부 다 이제 가나죠. 그때는 지금 2라고 전부 다 이제 결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다라는 그 값이 있으니까 다는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다라는 글자는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가나일 때는 이제 두 번째 위치, 그리고 다일 때만 이제 첫 번째 위치가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에서 범위의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더라. 그럼 이제 우리 문제대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판매 단가라는 칸 요거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h룩업으로 시작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h룩업이라고 써주고 찾을 값이요. 나는 이제 판매 수량 얘를 이제 찾아달라. 이거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어디에서?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줘야죠. 그러면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행 번호요. 우리가 그때 이제 행 번호를 구할 때 우리 상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행 번호가 바뀐다 그랬어요.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매치라고 써주고 찾을 값을 맨 처음에 찍어주면 되겠죠. 찾을 값을 우리가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 코드에서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 온 거를 찾아달라. 찾긴 찾는데 어디에 찾아라?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중괄호를 묶어서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라는 글자가 있고 그리고 나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두 글자 중에 이제 우리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에서 범위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그때 옵션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제 가일 때, 나일 때는 이제 요 위치의 값이 찾아서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올 거고 실제 상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이제 다일 때는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리고 1하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때 요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그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의 위치 값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요 매치라는 함수를 h룩업에 지금 행 번호로 이제 사용을 할 거라고요. 내가 참조할 범위가 이만큼이니까 만약에 상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만약에 다에 해당한다면 지금 이 두 번째 행을 이제 참조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나 나일 때는 세 번째 3행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매치라는 함수에서 나오는 값은 1 아니면 2라고요. 해서 이 매치라는 이 결과에다가 우리가 이제 더하기 1만 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1을 시켜버리면 1이라는 값은 이제 2가 될 거고 2라는 값은 이제 3이 되겠죠. 해서 2행이다 3행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더하기 1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행 번호로 이제 쓸 거라고요. 그래서 요 매치라는 요 함수 뒤에 가서 이제 더하기 1까지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h룩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행 번호 다 쓴 거고요. 그리고 행 번호 썼으면 이제 맨 뒤에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을 우리가 생략하고 쓴다 그랬어요. 우리 근사값으로 찾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함수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을 다 썼으면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뒤에 10번 셀이다 해서 우리가 셀 주소 쓴 게 있죠. 요 뒤에 10번 셀이 지금 우리 판매 수량 얘가 찍혀 있는 거고요. 나는 지금 첫 번째 칸을 계산할 거니까 요 셀이 되면 되겠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가 되면 되고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변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h룩업에서 참조할 범위는 아까 우리가
절대 참조로 다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 A의 10번 셀을 찍었습니다. A의 10번 셀이 첫 번째 상품 코드죠. 나는 이제 첫 번째 사람 거 판매 단가를 구할 거니까 이 상품 코드를 가지고 계산한 거 맞죠?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칸을 계산한다. 그랬을 때는 상품 코드가 또 바뀌어야 되겠죠. 세 번째 사람 거 이제 계산할 거다. 그러면 또 그 밑으로 또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해서 요 A의 10번 셀도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식쓸 거 다 썼네요. 다 썼으니까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300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이 38개죠. 38개다 그러면 우리 참조할 이 범위에서 38개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때 이제 상품 코드가 가니까 가다 그러면 지금 기타에 이제 해당해서 지금 요 1300원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400원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은 26개입니다. 26개다 그러면 이 참조 범위에서 지금 20개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때 이제 상품 코드가 이제 나니까 이제 기타에 이제 해당하겠죠. 그래서 1,400원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밑에 1,700원짜리도 한번 보자고요.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은 5개죠. 5개다 그럼 5개는 지금 이곳에 해당하는 거죠.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때 우리 상품 코드가 가예요. 가니까 지금 우리 기타에 해당한다 해서 요 1,700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코드가 이제 다인 것도 좀 보자고요. 상품 코드 다인 게 지금 여기 있네요. 3,500원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은 12개래요. 그럼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12개다 그럼 12개는 지금 이곳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 상품 코드가 다로 시작하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해서 요 데이터 3,500원 요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 단가를 구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H룩업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 판매 수량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 수량을 우리가 찾을 값으로 찍어준 거고요. 그리고 참조 범위를 지금 요만큼 이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H룩업의 기준을 봤을 때 찾을 값하고 참조 범위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았죠. 요만큼 이제 해준 거고, 그 뒤에 이제 행 번호요. 행 번호를 우리가 지금 매치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준 거예요. 요만큼이 이제 우리 행 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가 가냐 나냐 다냐에 따라서 우리 이 참조할 범위에서 2행의 데이터를 이제 참조를 하거나 3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참조를 해야 돼요. 그때 이 코드 가하고 기타하고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라는 그 글자의 위치를 찾아달라, 나라는 그 글자의 위치를 찾아라, 다라는 그 글자의 위치를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매치라는 함수에서 범위의 값을 지금처럼 다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써준 거죠. 그때 매치라는 함수를 이제 그 위치 값을 찾으면 다일 때는 이제 1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나일 때는 이제 2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행 번호는 2행이다 3행이다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치에서 나온 그 결과값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1까지 해서 1을 2로 2를 3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단가를 전부 다 이제 구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보게 되면 G의 10번에서 G의 25번 그 영역이 있대요. 거기다 이제 할인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G의 10번에서 G의 2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할인 금액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할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할인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 판매 수량이 있고, 그리고 판매 단가가 있고, 할인율이 있대요. 우리 판매 수량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 판매 단가가 이곳에 들어있고, 할인율이 이곳에 들어있죠. 이 세 가지 값을 모두 다 이제 곱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곱하기 할인율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할인 금액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에버리지가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있고, 썸 프로덕트 이 세 가지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이제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버리지는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니까 이 세 개 값을 우리가 곱해주는 게 아니죠. 해서 에버리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하고 썸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 썸 프로덕트라는 이 함수는 프로덕트 일단은 먼저 곱해요. 곱한 그 값들의 이제 합을 구해주죠. 해서 우리는 이제 합을 구할 게 아니라 이 세 개 값만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해서 썸 프로덕트도 아니에요.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프로덕트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프로덕트하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 써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부터 시작해서 판매 단가, 할인율 요 세 개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곱하기 할인율 그렇게 이제 세 개 값을 싹 다 이제 곱해 줄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할인 금액이 요만큼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힘들면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프로덕트라고 그냥 써주고 요 세 개 그냥 범위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fn 생산 단가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해서 우리 H10번에서 H25번 그 영역에다가 생산 단가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HA10번부터 HA2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생산 단가를 이제 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fn 생산 단가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상품 코드라는 게 있고 판매 단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로 받아서 생산 단가를 계산한 함수다. 그렇게 나왔죠. 해서 우리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써져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값을 이제 인수로 받는다. 그래서 가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생산 단가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그래서 Alt하고 F1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모듈이라는 거 이제 삽입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듈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 사용자 정의 함수 코드를 이제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그림에서 주는 거 우리 퍼블릭 펑션하고 있죠. 요거 그대로 똑같이 이제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입력 시작하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펑션이라고 쓰고 fn 우리 생산 단가라는 게 있다. 이거를 만들겠다. 그때 이제 인수로 이제 입력 받을 게 우리 상품 코드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매 단가라는 거요. 해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떴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만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죠. 그때 이제 생산 단가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상품 코드가 이제 가로 시작하는 거 찾으래요. 그리고 끝나는 글자가 1 또는 2면 판매 단가 이제 30%로 계산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판매 단가의 20%로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거는 판매 단가의 30%로 계산하든 20%로 계산하든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근데 30%로 이제 계산할래, 20%로 계산할래. 그거는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에 따라 다른 거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판매 단가의 30%,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판매 단가의 20%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상품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었는데 시작하는 글자가 일단 가여야 돼요. 그리고 끝나는 글자는 1 또는 2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글자랑 끝나는 글자랑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 사이에는 시작하고 하고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만 봤을 때 우리는 end로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글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로 끝나도 되고요. 2로 끝나도 돼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그러면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이 두 개는 이제 5화로 이제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if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if라고 쓰고 앞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그리고 end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조건 이제 두 번째 거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조건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1이랑 똑같아 그 조건이랑 그 다음에 이제 2랑 똑같아 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5화로 이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5화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이걸 묶어주면 되는데 그때 얘네들끼리 따로 이제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물어봐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조건 첫 번째 거는 상품 코드가 이제 가로 시작하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그때 이제 상품 코드에 보면 이제 여러 글자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가로 시작하는 걸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글자만 꺼내오면 되겠죠. 해서 left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 코드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이제 한 글자만 꺼내 달라. 그 꺼내 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가라는 글자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글자 물어보는 거 그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해서 1이랑 똑같냐 2랑 똑같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오화를 우리가 이제 싹 다 가로로 묶어서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라이트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 코드가 있다. 그 상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와라. 꺼내온 게 그게 이제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화로 써서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는 이제 2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상품 코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상품 코드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와라. 그 한 글자 꺼내온 게 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거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 우리가 엑셀에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꺼내오면 그거는 무조건 이제 문자라고 했습니다. 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무슨 함수다? 텍스트 함수다. 해서 지금처럼 상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를 꺼내왔어요. 그 꺼내온 거는 이제 문자 1이다, 문자 2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로 꺼내온다고요. 문자로 꺼내오고 그거를 숫자 1이랑 똑같아, 숫자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해서 여기서도 우리 문자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얘가 이제 시작하는 글자를 이제 비교한 거고 얘가 이제 끝나는 글자를 비교한 거예요. 시작하는 거랑 끝나는 거랑은 두 개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왜? 가로 시작하고 끝나는 글자가 그리고 나왔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는 이제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엔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글자를 비교한 게 지금 이만큼인데 이 끝나는 글자는 1로 끝나도 되고 2로 끝나도 돼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해서 1이랑 똑같냐 2랑 똑같냐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조건을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FN 우리 생산 단가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 단가에다가 곱하기 이제 30% 그거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30%가 이제 0.3이니까 판매 단가 곱하기 0.3을 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FN 생산 단가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판매 단가의 20%로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0.2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다 썼으니까 a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쓴 거 요 식을 보게 되면 지금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판매 단가 곱하기 30% 그렇게 계산하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제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찾아와서 판매 단가 곱하기 20%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우리가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엑셀로 되돌아온 다음에 우리는 생산 단가를 이제 계산할 거니까 생산 단가 첫 번째 셀을 이제 찍어 주고요.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fx라고 있죠. 요 fx를 클릭을 해서 우리 함수마법사 요걸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함수마법사에서 우리 범주 선택에 보게 되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하고 써져 있는데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렇게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럼 요 함수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상품 코드 선택해라. 판매 단가 찍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상품 코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첫 번째 사람의 판매 단가를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두 개 셀을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390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 계산했으니까 이제 밑으로 채우기만 쭉쭉쭉 이제 해서 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또 6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라고 했어요. 표 4번에서 각 상품별로 각각의 이제 상품별로 판매 수량별 그 개수를 B의 30에서 E의 32번 이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B의 30번이다. 그럼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E의 32번이다. 그럼 요만큼이죠. 여기다가 각각의 요런 이제 상품별로 그리고 판매 수량별로 개수를 이제 구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얘네들을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 A의 9번부터 H의 25번 우리 표 3번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개수를 구할 때 썸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상품도 전부 다 이제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판매 수량 이상 해서 판매 수량별로 이제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할 때는 앞에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조건 쓸 때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서 두 번째 조건만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조건 첫 번째 거는 우리 상품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 3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상품들 중에서 이 노금기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될 거고요. 조건 두 번째 거는 이제 우리가 판매 수량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판매 수량을 지금 이 셀에서 이 영역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영역에서 30개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30 이상이다, 20 이상이다, 10 이상이다, 0 이상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당 셀을 찍어 봤을 때 우리 수식 입력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30이라는 값만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셀을 찍어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 보게 되면 20하고 요 숫자 값만 들어있어요. 그 옆에 것도 10 이상 요걸 찍어 보니까 10만 들어있죠. 그리고 그 맨 뒤에 거 0 이상 요걸 이제 찍어 보니까 0이라는 값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0, 20, 10, 0 하고 그렇게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이다 이런 글씨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셀들에 들어있는 것들은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 숫자 값만 들어있죠. 그러면 요 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썸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우리 상품명 가지고 이제 비교 좀 하자고요. 내가 표 3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상품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어떤 거랑 이 노금기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럼 이제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뒤에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 수량이요. 이 판매 수량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3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30이라고 아까 여기 숫자만 들어있었죠. 그래서 요 셀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B의 29번 셀에는 30, 그 숫자만 들어있으니까 30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요. 두 번째 조건 가로 닫은 거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셀 주소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상품명을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해야 되고 판매 수량을 이제 비교할 때도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는 전부 다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30번 셀이요. A의 30번 셀은 지금 노금기 얘가 찍혀 있는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노금기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세탁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카세트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밑으로 아래쪽으로 우리가 치우기를 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 행 번호가 변하죠. 그러면 행 번호는 그냥 변하게 놔두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도 이제 채우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녹음기랑 똑같은 거 찾아라. 두 번째 칸도 녹음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도, 네 번째 칸도 전부 다 이제 녹음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래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번호가 변하는데 얘는 이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A의 30번 셀 요거를 F4번 땅땅땅 눌러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의 29번 셀이요. B의 29번 셀에는 지금 30 요거 이제 찍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30 이상인 거 찾아라.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30 이상인 거,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3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30 이상 얘는 이제 변하면 돼야 한데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가 변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3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죠.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20 이상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내가 또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10 이상인 걸 찾아라. 그 다음에 내가 또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열 번호가 변하는데 그때 이제 열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B의 29번 셀은 지금처럼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하고 누르자고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3 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썸이라고 쓰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해서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끝이요.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우리 F36에서 F40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F36에서 F40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 감가상각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 정액법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 정액법이라는 거는 우리 취득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그 감가총액을 수명 연수로 균등하게 나눠주는 그 방법이 우리 정액법이에요. 그때 우리 정액법에 따라서 우리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는 SLN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SLN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취득액을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잔존 가치를 써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 수명 연수를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취득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구입액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잔존 가치는 지금 이곳에 써져 있고 그때 이제 수명 연수도 지금 이곳에 써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SLN이다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 써주고 우리 구입액 여기 있죠? 얘가 이제 취득액이니까 요거 이제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존가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 우리 수명 연수도 이곳에 그냥 그대로 연수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감가상각액이 이렇게 이제 26만원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액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여기서는 아주 친절하게 구입액이다, 잔존가치다, 수명연수다 해서 이렇게 이제 써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우리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찍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때 우리가 이제 정액법에 따라서 감가상각액을 구할 때는 SLN이라는 요 함수를 쓴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함수의 형식 같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찍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8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요 8문제를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형식 같은 거 내가 잘 몰랐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형식 같은 것들 함수의 생김새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이 함수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만약에 내가 이 함수에 대해서 형식을 내가 몰랐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교재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똑같이 이제 따라서 입력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해당 문제는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